그날 병원 복도에서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아이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고 있었다. 가족들은 오지 않았다. 너 혼자 알아서 해. 우리는 바빠. 아버지의 그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은 내 인생을 짓밟은 게 아니라고 생각할 테지.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들의 무관심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아이의 심장 수술은 성공했다.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끄덕일 때 나는 안도와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받았다. 수술 잘 됐어? 다행이네. 그런데 너네 형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자연스러웠다. 마치 내 아이의 생사가 그들의 일상에 방해물이 된 듯했다. 나는 웃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엄마, 지금 장난해.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있었다. 그들은 진심이었다. 형이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지고 가족 전체가 나를 돈줄로 보는 거였다. 너는 안정적인 직장 있잖아. 가족이니까 도와야지. 아버지의 그 말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했다. 너 같은 년이 무슨 가족이야? 이혼녀 주제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이혼녀 주제에. 아이를 키우며 버티는 나를 그렇게 폄하하다니.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화려하지만 차갑게. 나는 생각했다. 왜 내가 항상 참아야 하지? 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숨을 골랐다. 살아야 한다. 아이를 위해. 다음 날 직장에서 돌아와 아이를 안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팔을 잡을 때 눈물이 흘렀다. 엄마, 아파. 아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가족의 배신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할 뿐이었다. 형의 사업 실패, 부모의 편애.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가족의 재정 상태를 검색해 보았다. 은행 기록, 형의 회사 정보. 공개된 자료들. 아직은 관찰 단계였다.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망한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성역이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나는 그걸 이용할 생각이었다. 먼저 그들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형의 사업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부모님은 연금으로 버티지만 빚이 쌓여 있었다. 나는 메모를 시작했다. 날짜, 대화 내용, 모든 걸 기록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거울을 보았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너는 약해. 내 안의 목소리가 말했다. 아니, 이제 강해질 거야.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그 미덕이 나를 파괴했다. 이제는 변할 때다.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기회를. 며칠 후 형이 직접 전화했다. 동생아, 돈 좀 빌려줘. 이번에만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다. 나는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그는 모른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나는 은행 앱을 열고 내 계좌를 확인했다.
충분했다. 하지만 주지 않을 거다. 대신 그들의 행동을 이용해 그들을 무너뜨릴 거다. 내 심장은 점점 차가워졌다. 아이를 재우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무너지면 아이는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나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복수는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의 무관심이 내 인생을 망쳤듯 나는 그들의 삶을 서서히 망칠 거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시간이 흘렀다. 나는 매일 출근하며 가족의 동향을 관찰했다. 소셜미디어, 지인들의 소문. 형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부모님은 건강이 나빠졌지만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너는 바쁘니까 그 핑계가 웃겼다. 나는 바쁘지 않았다. 그들을 위해 시간을 쏟고 있었다.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해. 밤마다 자문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가족이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나? 이혼 후 그들은 나를 버렸다. 너 같은 년이 아이를 키우다니 불쌍한 아이. 어머니의 그 말은 아직도 생생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불쌍한 건 그들이다. 모르는 사이에 나는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은행에 문의했다. 형의 대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론 공개 정보였다. 하지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인에게 부탁해 형의 사업 파트너를 알아보았다. 그중 하나가 사기 전력이 있었다. 나는 그 정보를 모았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아이의 재활 치료가 시작됐다. 매주 병원에 가며 나는 피로를 느꼈다. 하지만 그 피로가 복수를 부채질했다. 왜 그들은 도와주지 않지? 생각할수록 분노가 쌓였다. 나는 일기를 썼다. 매일의 감정을. 오늘 형이 또 돈을 요구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좋았어. 하지만 내 안에서 죄책감이 솟았다. 너는 괴물이 돼가고 있어.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괴물이 된 건 그들 때문이다. 나는 사회의 도덕을 이용할 거다. 한국에서 가족 분쟁은 조용히 처리된다. 하지만 나는 공개할 거다. 서서히. 부모님 집에 갔다. 오랜만이었다. 아이 데리고 와서 뭐 해? 우리는 피곤해. 아버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록했다. 그들의 무관심을. 형이 나타났다. 돈 빌려줘.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형, 나도 여유 없어. 그의 눈에 절박함이 보였다. 똑똑한 형이었다. 대학도 잘 나왔고 사업도 처음엔 잘 됐다. 하지만 탐욕이 그를 망쳤다. 그는 나를 설득하려 했다. 가족이잖아. 너만 도와주면 돼. 나는 속으로 웃었다. 가족. 이제 그 단어가 역겹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형의 파트너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보낼 거다. 사기 의혹을.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냥 팁일 뿐. 하지만 그게 시작될 거다. 내 심장은 빨리 뛰었다. 두려움과 흥분이 섞여. 밤에 아이가 울었다. 엄마, 무서워. 나는 안아주며 생각했다. 나도 무섭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임랭 콩큐도옥 AI. 이제 알았다. 침묵은 약점이 된다. 다음 날 익명 메일을 보냈다. 형의 파트너에게. 조심하세요.
사기꾼과 일하는 거요. 간단했다. 하지만 효과적일 거다. 나는 기다렸다. 반응을.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야? 파트너가 갑자기 철수했어.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다. 나는 놀란 척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속으로는 만족했다. 첫 번째 타격.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커졌다. 이게 옳아. 하지만 상기했다. 그들의 배신을. 아이의 수술날, 그들의 부재를. 나는 강해져야 한다. 복수가 본격화됐다. 형의 사업이 흔들리자 부모님이 나에게 왔다. 형을 도와줘. 내가 왜 그래? 어머니의 눈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연기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했다. 감정을 이용해. 나는 대답했다. 엄마, 나도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너는 이기적이야. 아버지의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기적. 그들이야말로. 내 심리는 변하고 있었다. 처음엔 분노였다. 이제는 차가운 계산. 나는 그들의 재정을 더 파고들었다. 부모님의 연금, 형의 부채. 모두 취약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가족 분쟁 전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물었다. 그는 조언했다. 증거를 모으세요.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는 증거를 모았다. 대화 녹음, 메일, 모든 걸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들의 실수를. 아이의 상태가 나아졌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만약 내가 잡히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를 보며 결의를 다졌다. 너를 위해. 하지만 정말인가? 복수는 내 욕망일지도. 형이 다시 왔다. 돈만 빌려줘. 갚을게. 그는 절박했다. 똑똑한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너 무슨 짓 했어?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긴장됐다. 그는 위험했다. 그날 밤 나는 독백했다. 왜 이렇게 됐지? 그냥 용서할 수 없었나? 하지만 답은 명확했다. 용서는 반복을 낳는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다음 움직임. 나는 형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세금 탈루 의혹. 증거는 공개 자료에서 찾았다. 국세청에. 법적으로 완벽. 형의 전화. 경찰이 왔어. 내가 한 짓이야. 그는 소리쳤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형,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의 침묵. 그는 알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내 안에 어둠이 커졌다. 너는 잃고 있어? 인간성을. 하지만 상관없다. 그들이 먼저 시작했다.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나는 방문했다. 왜 왔어? 어머니의 말.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이니까. 상황이 악화됐다. 형의 회사가 파산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 짓이야. 증거 있어. 그의 손에 녹음기. 그는 나를 미행했다. 똑똑했다. 나는 당황했다. 형, 오해야. 하지만 그는 웃었다. 법정에서 보자. 소송을 걸었다. 가족 분쟁.
한국 법원에서 내 심리가 흔들렸다. 끝났어, 밤마다 악몽.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변호사를 통해 반격했다. 그의 사기 증거를 제출. 재판이 시작됐다. 증인석에서 나는 말했다. 형은 항상 나를 이용했어요. 눈물은 진짜였다. 하지만 계산된. 형의 변호사가 날카로웠다. 당신의 복수인가요? 나는 부정했다. 아니요, 자구책이에요. 내 안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너는 괴물이야. 하지만 이겨야 한다. 아이를 위해. 부모님이 증언했다. 그 애는 이기적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재판 중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부모님의 비밀. 아버지의 외도. 어머니의 도박.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 스캔들이 터졌다. 가족의 치부가 드러났다. 그들은 무너졌다. 형의 눈빛. 왜? 나는 속으로 말했다. 너희 때문이야. 하지만 승리는 씁쓸했다. 내 영혼이 상처받았다. 재판이 끝났다. 나는 이겼다. 형은 벌금, 부모님은 사회적 고립.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복수할 거야, 이 형의 메시지. 나는 두려웠다. 이제 그만해. 하지만 늦었다. 그들은 내 직장에 소문을 퍼뜨렸다. 미친년. 내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나? 아이를 보며 울었다. 하지만 복수는 계속됐다. 나는 최후의 수를 썼다. 그들의 재산 압류. 법적으로. 형이 자살 시도. 병원에서. 나는 방문했다. 왜? 그의 약한 목소리. 너희가 시작했어. 나는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 부모님이 왔다. 용서해. 하지만 나는 거절. 늦었어. 내 안의 어둠이 절정에 달했다. 너는 그들과 같아졌어. 모든 게 끝났다. 그들은 파괴됐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텅 빈 느낌.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인가? 밤에 거울을 보았다. 낯선 얼굴. 복수는 구원인가, 저주인가?